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각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꿀챔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그로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티어 올리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저는 시즌3의 롤을 시작해가지고 시즌5부터 쭉 다이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계정 티어를 올리면서 다이아에서도 못해본 6연패를 골드 1 플래티넘 4 구간에서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지컬도 100급이고 뇌 없이 게임한다고 해도 몇 년을 다이아 유지했는데 이 구간에서 6연패 박으니까 현타가 좀 세게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이가로 예전에 꿀을 빨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간만에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성능이 좋습니다. 한두 판 대충 즐겜하고 약 파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챔프로 2개 정도 다이아까지 찍어볼 생각이에요. 아니, 베이가 지금 메타에도 안 맞는 개똥챔이지 않나? 맞습니다. 베이가는 정석대로 미드에 가기에는 너무 후진 챔피언이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카운터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빌드와 운영으로 플레이하시면 흔히 국밥챔이라고 부르는 오른이나 마오카이 못지않게 든든한 탑 라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가가 좋은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외녀맨으로 유명하신 장민철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리아나를 두고 지역 장악형 챔피언이라고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베이가는 지역 장악의 신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뇌절해버린 판테온을 구해주고 이어서 바로 레드 쪽 부시를 장악하면서 한타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왜 베이가가 지역 장악이 좋은지 알 수 있겠죠. 다음 영상인데요. 용한타 전에 장신구를 렌즈로 바꿔서 미리 시야를 먹는 상황입니다. 킬스코어는 11대 10으로 팽팽하기 때문에 한타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겠죠. 이걸 베이가로 어떻게 캐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대치하고 있는 구도에서 용 앞에 핑화까지 깔면서 시야를 다 먹었습니다. 서로가 섣불리 이니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을 치다 말고 위쪽으로 올라가 줍니다. 상대의 시야를 전부 차단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2로 이니시를 걸어가지고 라칸과 드레이브는 기절에 걸리고 리시는 갇혀버렸죠. 다리우스는 진입을 못하게 막았고요. 이어서 아군이 훌륭하게 호응해주면서 한타를 이기고 게임은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피지컬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기본적인 시야 장악과 그걸 이용한 약간의 센스 플레이 그리고 이의 사기성이 한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수많은 탑챔을 두고 베이가를 추천드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 영상에서는 지역 장악과 더불어 주문력이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베인을 가둬서 잡아냈고요. 여기서는 진입하려는 알리와 에코를 저지합니다. 다시 알리와 오른을 가두면서 알리 풀까지 뺐죠. 또 가둬서 알리와 루시안 둘 다 잡아냅니다. 약 30초 동안의 한타에서 이 스킬을 4번 써서 7명을 가두고 34의 주문력을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장력과 지역 장악력이죠. 이건 빼려다가 제가 직접 이걸로 극한의 이득을 봐서 일단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픽으로 탑 베이가를 골랐고 상대 미드가 이렐을 픽했는데요. 이걸 우리 팀 미드가 이렐 카운터인 레넥톤을 픽한 상태입니다. 아군이 후픽으로 카운터 쳐서 저는 그냥 버스 타긴 했지만 게임이 이렇게 된 시발점은 픽 교란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매판 이럴 순 없겠지만 소소하게는 적들이 착각해서 룸파편을 방어력으로 들고 온다던가 하는 정도의 이득은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조작 난이도로 입문이 쉬운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궁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논타겟이라 요런 챔프들보다는 물론 어렵지만 요런 챔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속 증가조차 없는 생뚜벅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궁풀주와 템트리로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가렌이나 우디르 같은 챔프들이 이동기가 없어서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인데요. 라인전에서 주도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리 아군 정글러와 상의해서 바위개 싸움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룰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영감에서 공풀주, 신발, 쿠키는 고정으로 찍어주세요. 마지막 줄에서 저는 쿨감충이라 우주적 통찰력만 드는데 큰 체감은 없으니까 시외물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됩니다. 부르는 마법에서 마순팔과 빈망 중에 취향껏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고정입니다. 룬 파편에서 쿨감은 고정으로 찍어주세요. 방어 2개, 마저 2개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별 체감이 없길래 주문력 하나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만라이너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템트리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첫 템은 부패 물약이고요. 체력과 마나, 쿨감이 모두 붙은 아이템이 코어템입니다. 상대가 AD면 정당한 영광을 가시면 되고요. 상대가 AP면 심연의 가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상대 조합에 따라 루시안, 레넥톤, 킨드레드처럼 닌탑 효율이 좋을 땐 닌탑 올려주시고요. 그 외에는 헤르메스만 올립니다. 언제든 중간에 돈이 애매하거나 남을 때는 인장 하나 사주시고 2코어 이후 스택이 10일 때 메자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3코어로는 라바돈의 죽은 모자 올려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고정이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망자의 갑옷, 적응형 투구, 슈렐리아, 공허의 지팡이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TMI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심연에 가면 오오라 효과는 적용 범위가 325밖에 안 됩니다. 325가 릴리아 평타 사정거리니까 이 정도 범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패시브는 적 챔프한테 스킬을 맞추면 주문력 1이 오릅니다. 그리고 킬 럿이 먹을 때마다 주문력이 5씩 오르죠. 한 개의 스킬로 동시에 여러 명 맞춰도 맞춘 숫자만큼 다 주문력이 올라갑니다. Q 스킬로 막타 치면 주문력이 1씩 오르죠. 대형 몹이랑 대포 미니언, 챔피언은 2씩 오르기 때문에 Q로 적 챔피언을 잡으면 주문력이 7 오릅니다. Q플 됩니다. 가끔씩 쓸 상황이 생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W는 스택이 쌓일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들죠. 스킬 더 찍어도 쿨감과 스택이 없으면 8초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W로 부시 체크 할 수 있습니다. 툴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운석이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초입니다. 벽이 올라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5초고요. 벽 지속 시간은 3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쿨타임이 스킬을 시전하자마자 돕니다. 따라서 이 스킬이 마스터되는 13레벨 이후 쿨감이 45%가 됐을 때 쿨타임이 6.6초기 때문에 2.5초 지속되는 광역 기절을 3.6초마다 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에 시야 없습니다. 예전 툴팁에는 써 있었는데 지금 툴팁에는 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나는 적을 멈춰 세운다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동기를 캔슬시키고 제자리에 멈춰 세웁니다. 아군이 적의 위치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기술들도 전부 캔슬이 됩니다. 솔방울탄으로도 못 넘어갑니다. 한번 스킬이 적용된 적에게는 더 이상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벽에 닿지 않아도 갇혔던 적이 사망하면 어시 들어옵니다. 궁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적 체력이 33% 이하일 때 최대 데미지가 되므로 가렌처럼 막타로만 쓰면 되겠죠. 어느 라인, 어느 챔프를 하던 똑같지만 게임이 시작되면 바로 인베 방어하러 뛰세요. 인베를 가거나 상대가 오는 게 보이면 바로 E 찍고 싸우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군이 멀기 때문에 Q 찍었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탑에서 베이가가 초반에 이길 수 있는 챔프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당겨서 최대한 파밍 해주시면 되고요. 파밍 하실 때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미니언 막 타치면서 상대 챔프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또한 갱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베이가를 픽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칼템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플레이를 할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인에서 버티기만 하다가 한타 구도로 넘어갔을 때 스턴 셔틀로 버스 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CS 챙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못 먹는 만큼 상대도 못 먹게 이런 식으로 대포 미니언 견제해주는 것도 좋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버티는 식의 라인전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버티면서 파밍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와 랩차가 나지 않게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이가는 의외로 150여 개의 챔프들 중에서 1렙 체력은 141등으로 낮지만 만렙 체력은 58등으로 물몸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꽤나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 이 스킬이 찍을수록 쿨타임은 줄고 기절 지속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레벨과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딜교로 킬각을 보는 플레이보다는 궁풀주로 스펠을 바꿔가면서 생존하는 식의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인전이 끝난 이후 다른 탑 챔프들 같은 경우에는 플립 푸시를 하면서 헬로 합류각을 보는 게 일반적이죠.
스플릿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인데요. 베이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이드 운영을 할 만큼 1대1 혹은 1대 다수가 강력한 것도 아니고 따로 합류를 할 수 있는 스킬도 없죠. 또한 도망갈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탑 챔프들처럼 사이드 운영을 하는 플레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이드는 적 웨이브가 아군 타워 근처까지 왔을 때 지우러 가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아군들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미니맵에 적 챔프가 슬립 푸쉬를 하는 게 보인다면 이니시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한타를 여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택은 언제 쌓냐? 베이가는 나서스처럼 사이드 돌면서 강박적으로 스택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타를 열면 패시브 스킬 덕분에 사이드에서 미니언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스택을 쌓을 수 있고 이니시와 한타 잘라먹기까지 좋아서 최대한 자주 싸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중반 이후에 와드 토템을 렌즈로 바꾸고 항상 핑화를 2개씩 들고 다니라는 건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한 번 잘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솔랭 특성상 적들이 항상 같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를 장악하고 적을 잘라먹는 플레이를 좀 더 하기 쉽고 이로 인한 스노우볼이 굉장히 빠르게 굴러갑니다. 적들이 싸워서 분열되는 거는 보너스고요. 그래서 저는 중반 이후에는 항상 템을 늦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핑화 2개씩 들고 다닙니다. 핑화 값을 지불하는 손해보다 시야 장악으로 얻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돼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탑 베이가의 기초적인 것부터 운영법까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조금씩 편집하면서 틈틈이 부계정으로 베이가를 플레이한 결과 숙련도 100만 점이 넘은 블라디보다 판수도 많고 승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좋은 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긴 공략 영상을 요약해놓은 짧은 사진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